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습니다. 내년에 치러지게 될 제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개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특집으로 마련한 이번 시간에는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현행 헌법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성호 자문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난해 말 구성이 됐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작년에 12월 29일 날 구성된 이제 1월 5일 날 첫 회의를 한 이후에 예. 한 30여 차례 특위가 회의를 했고요. 예. 이 회의에서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고, 그다음에 이제 쟁점 사항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 가지고 예. 국민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예. 11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예. 이 국회가 작년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선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좀 밀도 깊게 활동을 했는데, 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바람에 밀려가지고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런 예.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 이후에 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헌법 개정을 위한 밀도 있는 심의는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고요. 예. 그 대신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예. 개헌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개헌특위 말씀하신 대로 벌써 34차례 회의를 했고 11차례 국민 대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일단 일정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네. 어렵겠지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일정은요, 이번 10월 말까지 예.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 이제 제출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에는 이제 개헌 기초소위를 일단 특위위원 중심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아, 이거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지금 말까지 일단 어떻게 자문위원회 자문안? 자문위안은 예.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 계속 논의를 해왔거든요. 아.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지금 안이 확정이 됐습니까? 대체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확정 근데 못했고. 아마 곧 다음 주쯤 해서 아마 확정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초소위를 구성을 하고요. 예. 특위에서 예. 특위위원 중심으로 기초소위 구성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이 나오면 예. 내년 한 3월 정도 예. 아마 특위안을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공고가 되고, 그리고 나면 5월에 이제 이 국회 전체 예.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아, 예. 거기서 3분의 2로 의결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6월 우리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예.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사실 굉장히 갈등 중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공화국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 박람회에 가서 로드맵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딱 명토 박아서 지방자치 명기해 놓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정부란 개념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자치의 날 행사 때 예. 행자부에서도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예. 발표했고,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했던
대부분의 그 분권 과제들은 예. 과거 20년 동안 예.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에서 예. 분권 과제로 계속해서 그 중앙정부의 의무를 지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동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분권을 안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그런 의지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뭐 굉장히 그 당연한 질문인데 꼭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 겁니까?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우선 이 경제적인 성장, 예. 번영,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민 소득이 높은 스위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지방분권이 덜 돼 있는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지방분권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 그 지방끼리 경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 혁신을 합니다. 야, 이 혁신이 예. 효율성을 높이고 예. 그것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가져오게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 행복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요즘 헬조선이다 뭐 이런 말을 예. 많이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방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실현할 수 있다면 예. 국민들의 행복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세계적인 행복 연구가인 브루노 프라이 교수 같은 분도 예. 평생 행복을 연구했는데 예.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예.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 하는 아하. 결과를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예. 또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 또 생기는 게 중앙 정부가 네. 그러면 힘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좀. 그렇죠. 근데 그런 약해지는 게 결국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지방 분권하자는 얘기는요, 중앙을 약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하,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네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 역할을 나누자는 거거든요. 역할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소통을 강화시키자.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자기 일 자기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 이 중앙 정부는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은 중앙 정부가 맡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거, 예. 예를 들면 뭐 교통, 소방, 뭐 경찰, 예. 교육, 일자리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지역 경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역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예. 이게 사실은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지방 정부가 각각 자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일마저도 예. 중앙 정부가 끌어안고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너무 권한만 간섭만 가지고 했는데. 권한 예. 가지고 있고 예. 간섭하고 예.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왔던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 사태라든가 예. 메르스 사태 국가가 무능함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는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실제로 능력이 안 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 부담을 줄여서 지방 정부로 넘기고 국가는 정말 중요한 외교, 국방, 경제, 통상 이런 데 이제 집중하자는 거죠. 그게 예.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헌법이 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 현행 헌법에서 한계로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헌법이 이 지방자치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헌법이 지방의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방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서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그 강아지들 집에 예. 애견인 문제가 예. 많이 되면 예. 이런 거는 각 지방마다 애견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거를 예. 스스로 이제 법률을 제정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권한이 지방에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이를 지방에 위임하지 않으면 지방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법률은요,
그건 아주 사실 그 경미한 법이죠. 아, 예.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각 도시마다 그 도로의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예. 지방 정부가 자기 도시의 도로 실정에 맞게 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지방이 정해야 될, 규율해야 될 그런 법까지 국가가 지금 정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지방은 지방대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예. 중앙은 중앙대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도로 자체가 너무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동차 도로 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무리한 거죠.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지방 분권 개헌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 헌법 전문에 뭘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 이렇게 명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헌법 같은 데서 예. 1조에 그 프랑스는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뭐 이 조항을 그 우리 헌법에 넣는 건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영 체제를 지방 분권적으로 전환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바뀌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방향 제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넣되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어떻게 우리가 부여할 것인가 예.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4대 권한 네. 그거를 또 헌법에 기록해야 된다. 예. 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4대 권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중앙과 지방 간에 예. 역할 분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입법권이 현행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만 있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입법권은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정책 결정, 의사 결정권. 예. 그럴 때 이거는 국가적 상황은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 근데 서울시 상황 같으면 서울시가 법률을 정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평구면 은평구가 예. 자기 구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입법권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정권입니다. 예.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 8대2로 국세를 많이 걷어서 지방의 상당 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로 솔직히 길들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자율권도 침해하고 예. 지방도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예.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런 활동들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권도 예. 국가는 국가 사업에 필요한 만큼 걷어쓰고 예.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걷어쓰고 예. 구는 구대로 걷어쓰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재원에 대해서 자기 책임지는 예. 이런 방식으로 가자 하는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마다 지금 보면 지금 공무원 수, 심지어 실국 수 예. 이런 것도 중앙정부가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경남이나 뭐 전남이나 이런 데서 예. 자기 도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국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예. 꼭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TO 하나 한 명 늘리는데도 그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치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 인사권, 조직권 이런 것들도 자치단체에게는 자기가 할 권한을 제대로 주고 예. 대신에 책임은 묻자.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헌법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그런데 중요한 건은 이제 방금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지방이 손발이 묶여서 일을 지방 발전을 위해서 나서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그럼 어느 정도로 입법권을 부여해야 되느냐? 예. 가령 우리 동네에서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예. 뭐 환경에 대한 규제를 뭐 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더 강화한다든지 예. 뭐 이런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도 그 기업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과 과정도 좀 새로 개편하고 예. 이러는데 지금 지방에 전혀 권한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로 정할
하려고 하니까 조세 법률적이라든지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든지 예. 그다음에 형벌은 법률로 해는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예 지방에서 법률을 통해서 제정해서 지방세도 규정하고 교육과 과정도 스스로 좀 개편할 수 있게 하고 예. 이렇게 해줘야 이제 지방의 손발이 풀려서 지방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렇게 법을 각자가 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면은 주민들은 이사 갈 때마다 그 법을 숙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좀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예. 사실은 지방 정부가 지방법을 정하더라도 예. 그게 합리적 수준 아하. 그리고 주민의 동의하에서 예. 법들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할 겁니다. 지역마다 세금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세율이나 이런 예. 세금의 어떤 부담 수준 예.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시민들이 예.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수준 또 보수의 수준 이런 게 따라서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민의 선택권이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그런데 예. 이거를 우리가 발로 하는 투표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야, 세금은 많이 내는데 서비스가 시원찮다. 그럼 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아하. 또 어떤 지역은 서비스는 좋은데 세금이 높다. 예. 그러면 세금이 산 지역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아하. 그래서 주민을 그 지역에 묶어놓고 딴 지방의 주민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그런데요. 예, 예. 예. 지금 이러다 보면은 그 지역마다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좀 왜냐하면은 제가 강남구에 살다가 얼마 전에 김포로 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발로 하는 투표를 한 거거든요. 강남구가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서비스가 특히나 치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차라리 김포의 신도시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옮겼는데 근데 또 거기서는 부자들에게 그 보유세 같은 거 좀 낮춰주면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는 부자들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역 간의 그 격차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이른바 균형 발전 문제인데요.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구상에 균형 발전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균형 발전이라는 건 그리고 없죠. 또 예. 이게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된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도 오히려 균형 발전이 더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공산주의 소련 보면 빈부격차가 격심했거든요. 굉장히 심하죠. 예. 그건 이제 지방이 스스로 이렇게 발전 노력을 하기가 어렵게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가 이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를 해도 빈부격차는 지방자치라는 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재정 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지방의 재원을 상당 부분 재정력이 약한 부분으로 예. 떼어주는 그래서 예. 이런 제도를 재정 조정 제도를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예. 스위스라든지 거기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예. 이런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재정 수입의 97% 내지 85%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를 통해서 재정 수입이 적은 지역, 좀 빈곤한 지역도 예. 이 삶의 질을 상당한 수준, 그러니까 평균의 85% 내지 95%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실제로 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조정 얘기를 하셨지만 그 외에도 지방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원을 자기 재원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면 예. 살림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살림 자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예. 자기 살림을 자기가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다만 전국적인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아까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맞추고요. 예. 이제 그 이상의 잘 살기의 문제는 예. 이제 지방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예. 세원을 확보해서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 지자체의 뭐, 선심행정, 낭비행정. 저는 강남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방만하게 재정 운영하고 막 코엑스 앞에 2억짜리 무슨 구조물
지금 왜 그게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불투명한 그런 회계 문제가 또 불신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방의 재정권을 더 줘도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예. 저희들도 이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를 전공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중앙정부하고 국회에다 끊임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달라. 예. 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러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다. 그럼 더 심각하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 개헌특위에 한 의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지방분권만 강조하고 그런 문제점은 지적을 안 하느냐 이런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 게 누굽니까? 그것도 중앙정부죠. 그게 국회가 법률을 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게 결국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방의 선심행정이라든지 재정의 낭비라든지 이런 거 다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앙정부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권을 해서 주민 통제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기 살림을 자기 재원으로 살도록 시스템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의존 재원에 익숙해 있거든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지방에 어떤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 통해서 쪽지 예산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지방 주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 살림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통제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방만한 재정 운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요. 내가 어떤 지자체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원을 뽑는가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지자체 선거의 폐단들도 싹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주민들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민 소환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지방자치가 뭐냐? 이거는 결국 주민의 자치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은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꾼이 일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조례를 잘못 제정하면 그걸 무효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될 걸 또 안 하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할 때 주민 발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통과시키는 거. 그게 이제 도입돼야 되고 지방 정치인들이 안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못 하도록 무효화시키는 그 주민 투표가 제도화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지방 정치인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파면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주민 소환제도. 저기 우리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데 주민 투표제, 주민 발안제, 주민 소환제 이 3대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도입했어요. 이미 도입돼 있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시행이 안 되도록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해놓고 대상을 제한해가지고 지금 주민 소환을 8번 했는데 8번 다 지금 실패한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그것도 있고 뭐 하남시장도 있고 제주지사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권이 사실상 주민에 의해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헌법안에 잘 이렇게 넣어준다면 지방분권에서의 주민들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안 속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넣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권은 이거는 주민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에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지방분권 분과에서는 이것을 주민의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시간은 없어요. 근데 국회는 공전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은 지방선거에서 연관해가지고 투표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대로 두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5분의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예. 전부 전부 다 내년 저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제가 대표로 있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하고는 국민협약을 체결해서 예.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예. 내년 7월 지방선거 6월 13일까지 개헌을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예. 이건 공당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긴다면 정말 그건 공당도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정당이라 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지방 분권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서 국회의원이 안 하면 안 되도록 예.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을 바꾸면 그 헌법에 바뀐 내용들이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 가령 헌법을 바꿀 때 대통령 임기 같은 경우도 같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 임기 같은 걸 바로 그 문재인 정부서부터 적용시킨다면 그렇지 문제가 않습니다. 아니겠는가? 뭐 그 이런 점은 얘기인데요. 아니고요. 예. 그 어떤 헌법이든지 이게 적용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이게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지방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후속 법률을 개정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뭐 경우에 준비해야 될게 따라서는 많죠. 한 뭐 3, 4년 걸릴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 헌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헌법 개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 기존 정당의 그 어떤 손해로 예.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 가능하면 이번 개헌을 지금 하더라도 예. 후속 작업 기간도 고려하고 예. 이래서 차기 정부부터 적용되는 걸로 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방분권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 지방분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분권은 한 나라의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제도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를 실생활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 요구로 예.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는 국가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예. 자치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위원님.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은 위기입니다. 아, 지금 국방도 그렇지만요.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예. 사실은 경제도 예. 지금 그 반도체 쪽 경기가 좋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정부 경쟁력을 높여가야 될 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요. 민간 경쟁력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예.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예. 앞으로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예. 이것조차도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 특히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예. 그러한 중요한 개헌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약속대로 추진이 돼야 되고 예.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도록 예. 압력을 넣는 것이 같이 동참시키도록 하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87년도의 개헌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높은 발전들을 또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좌우할 수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기우 교수님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 김성호 자문위원과 함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